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선기간 인물 탈곡기를 통해 후보들을 탈탈 털어주는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대선 주자들 그리고 대선 기간 이슈가 되는 인물들을 나달 털듯 탈탈 터는 인물 탈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드릉드릉 탈곡기 한번 잘 돌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굴 또 털어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털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오늘로 세 번째 탈곡인데요. 네, 대선기간 내내 등장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문수 후보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란 아바타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사실 이번 선거의 성격상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 명백히 내란 세력과 내란 청산 세력 간의 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은 탄핵되었지만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여러 세력들은 여전히 공고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높은 지지율만 보고 안심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선거 내란 중에 치러지는 선거다라는 점 명확하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내란 아바타를 주제로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며칠 전에 계엄과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 같던데요. 네, 계엄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계엄 자체를 사과했다라기보다는 그 이후 초래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찍혀 있는 사과였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출당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고요. 사과의 핵심은 이제 본인의 잘못을 정확히 밝히고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밝히는 게 사과를 할 수 있는데요. 애매한 사과, 그러니까 본질을 비켜가는 사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에게 탈당을 권하는 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윤석열에 대한 도리는 중요하고 예.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 이런 탄식이 많이 들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씨 거리를 활보하면서 여전히 정치적 행보 이어가고 있잖아요. 단일화 직후에도 호소문을 내고 내란 세력의 총단결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그 호소문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페이스북에 윤석열 씨가 올린 글입니다. 내용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참 마치 여전히 자신이 정치적 지도자 같은 자리에 있는 듯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대선 개입 아닙니까? 네, 대선 개입이라는 비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체제와 국가의 번영을 논한 건데요.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우리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편 어제는 윤석열 출당 그리고 자진 탈당 하냐 마냐 이게 하루 종일 언론에 오르내렸는데요.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탈당하라는 건 옳지 않다. 출당이나 제명 조치는 생각해 본 적 없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유명한 석동현 변호사를 선대위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으로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석 변호사는요. 김문수 후보와 정광훈 목사가 창당했던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던 경력도 있는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아스팔트 구구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사과는 위장이자 기만이다라는 비난도 더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사실 계엄과 내란을 비호하는 것은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꽃꽃 문수가 된 것도 사실 그 사과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이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한번 볼까요? 예, 아이고 저기 네, 저 있네. 사진 유명하죠. 혼자 앉아 있네요. 예. 네, 비상계엄 일주일 후에 국회 현안 질의 당시 국무위원들이 전원 출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때 서영교 의원이 일어나서 모두 국민께 사죄하라라고 요구했는데 김문수 후보 혼자서만 저렇게 일어서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도 아까 그 순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음.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인생을 4장의 사진으로 스스로 소개하는 인생 4컷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 사진을 고르면서 제가 안 일어서고 앉아 있었더니만 상당한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뿌듯해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네, 김문수 후보 꾸준히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 높여왔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들 몇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3 계엄 이틀 뒤에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고 또 계엄은 해제됐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계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가벼운 일이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에 비판이 쏟아지자 변명이라고 또 말씀하신 것이 당시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했다. 탄핵이 너무 많이 된다든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 밝혀진다든지 대통령이 다 그런 사정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해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초에는요. 수사기관 출두를 계속 거부하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강제 집행을 시도했을 때에도 윤석열의 편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언제 체포되나 자다가도 일어나서 뉴스 보고 그쵸. 하던 그때잖아요. 참 네. 기억이 납니다. 네. 눈 뜨자마자 오늘은 혹시 네. 어제는 혹시 이렇게 국민이 한참 애를 태우던 시점이었는데요. 예. 그때 김문수 후보는 기소도 안 된 사람을 보고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 해도 너무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윤석열이 약자인 것처럼 그리고 온 국민이 윤석열 편에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 기억하실 텐데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엄청나게 방해했었잖아요. 그랬죠. 막 관저 요새화하고. 그랬죠. 바리케이트도 막 쳤잖아요. 마치 윤석열의 친위대처럼 행동하고 하던 시기인데, 그죠? 네, 당시에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고 또 영장도 그에 따라 발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막아 나선 건데요. 김문수 후보 여기에 대해서도 선출된 대통령을 안전하게 그분의 뜻에 맞게 하는 게 경호처가 할 일이다. 이렇게 두둔했습니다. 물론 경호처의 할 일,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 맞죠. 하지만 대통령직만 유지되었지 윤석열은 엄연히 내란수계 혐의 피해자였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던 피소추인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 점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발언이 있었죠. 네, 민주당 선대위에서 지난번 함께 살펴봤던 내란 망언집 있었잖아요. 네. 그 2탄으로 김문수 후보의 내란 비호 자료집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내란이라는 등식은 없다라고 말했고요. 또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서는 내란은 누가 내란이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본인이 동의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참.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불법 계엄이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을 했고 관련된 온갖 증언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데 본인이 동의 안 하면 했던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또 발언을 보시면요. 국회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엄을 하는 것도 어떤 정책을 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또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가만 보니까 대통령이 돼도 계엄 이 사람도 할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러게요. 아주 잘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이 왜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민주당이 폭거를 저질렀고 그러니까요. 예산 삭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논리를 그대로 동조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더 올바르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 아이고 참.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대한민국이 올바르고 위대해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경제며 민생, 외교, 안보, 심지어 의료 대란까지 온갖 분야의 폭망이 줄줄이었고
또 막판에는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까지 심각하게 무너뜨렸던 사람에게 꼭 복귀하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 범죄자에게 덕담하는 거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 아니냐. 그렇죠. 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반성이 전혀 없네요, 진짜. 네. 김문수 후보는 또 헌법재판소의 건의나 그 결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음 또 자료집 보시면요. 음. 헌재 판결 잘못된 게 많다. 비상계엄 불법 여부는 따져봐야 된다라든지 또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자격이 있나 굉장히 의문이다. 이렇게 또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또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짜서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헌재 재판관 8명이 파면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냐 등의 발언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두둔하고 하는 이런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네요. 가만히 전체를 보니까. 그렇죠. 신념이구만요, 이게 그러니까. 신념의 강자십니다. 우리 꽃꽃문수 씨. 예. 그래서 민주당 선대위는 김문수 후보를 두고 윤석열이 지지하고 전광훈이 조종하는 극우 내란 세력의 아바타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번 대선 사실은 기호 2번 자체가 없어야 하는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나마도 출마를 했다면 계엄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김문수 후보 같은 후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내란 부역의 역사가 이렇게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음을 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 또 윤석열 출당 조치 이런 것들이 왜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다음 키워드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부정선거.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그 꾸준히 부정선거론을 펼쳐왔었죠.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서. 네, 이것 역시 신념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신념 보여주듯이 후보에 출마하자마자 후보 수락 연설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사전투표 폐지나 선관위 감사 이런 것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줄곧 주장해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 장관 되기 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적극 가담을 해왔습니다. 그 정황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나오네요. 네. 2020년 9월 글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고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진실버스 투어에 함께했다.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다. 길은 멀지만 선거 부정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전에는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당에 몸을 담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2020년 총선 당시에 이 기독자유통일당 김문수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투표함 보전 신청을 했다. 이런 기자회견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날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자개표기는 외부통신 증거 드러났다. 이렇게 마치 부정선거가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네요. 네. 그리고는 2021년 6월에는요.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관련한 집회도 계속 이어갔는데 이 집회에 참석해서는 정의를 짓밟는 김명수 대법원장,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신 똑바로 차리기를 하도록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면서 구호를 외쳤는데요. 예. 부정선거 막아내고 국민주권 지켜내자 이런 구호를 외친 게 또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선거는 당연히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활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어제 국회에서도 부정선거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던 것 같던데요. 네, 조배숙 의원의 소개로 진행된 회견이었고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홍보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극우 강사 전한길 씨 이렇게 말했는데요. 노태학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을 두고 만약에 6월 3일 대선 날 부정선거 하게 되면 당신들은 선거법이 개정되고 해서 사형을 금치 못할 것.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어제 기자회견에서 쏟아냈습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지금 사전투표 제도와 또 전산의 발달로 인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선관위는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부정선거가 마치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발언했습니다. 얼핏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지도 않았고 명의도 다른 의원 통해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 좀 무관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심각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부정선거론을 확산하는 데는 명백한 목적,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을 무효화하고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에 결과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고 또 선거 이후 패배에 대한 역풍을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의 핵심 명분이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비상계엄 당시에도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하고 선관위 직원 한 30명을 또 체포하거나 추적 대상으로 삼았었죠. 네네. 예. 계엄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의도 여전히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내란 세력, 극우 세력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왜 이재명 암살밖에 없다 이렇게들 많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탄복도 입으시고 뭐 여러 경호적인 조치도 지금 세우고 있는데 후보 암살을 걱정해야 될 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 프레임을 통해서 선거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역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네. 정상적인 민주 절차로 결국 이길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터넷 언론 민플러스라는 언론에 이런 내란 세력의 대선 불복 시나리오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5가지로 불복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습니다. 첫째,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같은 이영돈 PD의 영상을 통해 사전투표는 조작이고 이번 대선은 무효라는 프레임을 반복 유포한다. 둘째, SNS와 커뮤니티를 통한 투표 참여 금지 지침을 내린다. 셋째, 개표 과정에서 서부지법 난동 같은 폭력적인 방해 행위를 한다. 넷째, 대선 불복 시위와 선거 무효 소송을 남발한다. 마지막으로 주요 공직자들의 인사 조치를 거부하고 행정을 마비시킨다. 이렇게 불복 시나리오를 좀 예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내란 또 탄핵 이후에 뭐 직위원, 심우정, 조희대의 난 쭉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경각심 많이 느끼셨잖아요. 이번 이 부정선거 역시 다시 한번 설마 그런 일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좀 주시하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의혹 활동 이런 음모 활동 역시 명백히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될 문제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임명한 석동현 변호사가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 부정선거론 계속 주창하던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대리인, 선거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인입을 했다라는 거 이쯤 되면 부정선거 카드를 제대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겠군요. 쭉 듣다 보니까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신랄하게 털어주신 이은혜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전해주는 말 듣고 다음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대담 진행하겠습니다.